거기 보면 납세자를 구분해 놓고 있는데 납세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요, 크게 둘로 나눠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얘가 납세 의무자죠. 그리고요, 걷어서 낼 의무가 있는 자. 얘가 징수 납부 의무자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와 징수 납부 의무자는 다릅니다. 달라요. 얘는 누굽니까? 얘는 납세 의무자는요, 본래의 자기 납세 의무가 있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리고요, 우리 4장에서 납세 의무 확장에서 본 것처럼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내야 될 납세 의무를 떠안는 제3의자가 있죠. 뭐 승계를 받은 자도 있고요. 납세 의무 승계자입니다. 어깨 동무해가지고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요, 제2차 납세 의무를 축으로 한 보충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애들도 있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납세 의무자야. 징수 납부 의무자는요, 걷어다가 내는 의무가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원천징수 의무자죠. 원천징수 의무자. 그리고 원천징수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뭡니까? 납세조합 징수죠. 얘도 원천징수하고 비슷하게 하잖아. 조합원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대신 징수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잖아. 그러니까 납세조합, 조합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하는 것처럼 원천징수하는 게 납세조합 징수입니다. 그죠? 우리 회사가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100만 원 다 지급하지 않고 원천징수 세액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떼고 90만 원 지급하면서 통장에 넣어주면서 10만 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일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하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지만, 납세조합을 형성하면요, 마치 이 자리에 납세조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조합이 소득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조합원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해가지고 납부하는 거야. 이게 원천징수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납세조합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가 다 같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대리납부. 대리납부도 이것도 대신 부가가치세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죠. 따라서 얘네가요, 징수납부 의무자입니다. 물론 얘네들 세 명에 대해서는 의무 불이행하면 가산세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징수 납부 의무자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를 설명하면서 괄호 빼고는 다 맞죠? 그런데 괄호 안에 보세요.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얘 누굽니까? 징수 납부 의무자잖아요. 얘를 포함하면 안 되죠. 얘는 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납세자의 그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얘는 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납세 의무자는 납세자이다. 그러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얘는 얘다. 징수 납부 의무자도 얘다. 맞는 얘기야. 그러나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다. 얘도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납세자는 징수 납부 의무자다. 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체납처분비라 함은 법령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체납처분비네요. 그죠?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그걸 운반해 와서 그거를 보관하고 그리고 매각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입니까? 동그라미 2번이네요. 그죠?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운반해서 그거를 팔릴 때까지 보관하고 보관한 걸 매각 처리할 때 들어간 비용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자, 5번에 국세기본법과 세법 관계에 관련하여 세법 규정보다 국세기본법 규정이 예외 없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꽈놨죠.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중에 개별세법 특례되는 건 다 빼버리고 나머지 뭐냐? 이 얘기죠? 그러면 부승연담이 광경한보 섬여루 갑을 해당하는 거 지우고 남은 것만 뽑으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봅니다. 연대 납세의무 개별세법 특례죠? 지우고. 납세의무 승계 승이 승계죠? 지우고. 그 다음에 섬여루 갑을 그죠? 부승연담이 광경한보 섬멸후 갑을 납세의무 소멸입니다. 지우고. 국세 우선권 이건 관계없죠. 살리고. 2차 납세의무 어떻게 합니까? 개별세법 특례 적용되죠. 지우고. 물적 납세의무 이런 거 없죠. 살리고. 그 다음에 시옷 가산세의 부가와 감면 이거 어떻습니까? 섬멸후 갑을 가의 가산세죠. 지우고. 납세의무의 확정 관계 있나요? 관계 없죠. 그 다음에 지읒, 소멸, 소급, 입법과세, 금지의 원칙. 이거 뭡니까? 세법 해석 기준, 세법 적용의 원칙이죠? 세법 적용의 원칙이야. 국세부가의 원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리고. 그 다음에 경정청구. 광경한보, 경이죠? 지우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뭡니까? 세법 적용의 원칙이 아니라 국세부가의 원칙에 들어가는 거죠? 실신근조. 국세부가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우고. 부승연담이 부에 해당하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 실신근조 역시 국세부가의 원칙이죠. 지우고.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리을하고 비읍, 이응, 지읒이네. 그죠? 3번이네요. 생각보다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 서브 요약집에는 13페이지입니다. 거기 나오는 개별세법 특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아울러서 국세부가의 원칙에 실신근조 4가지하고 세법 적용의 원칙에 세소세기 4가지 있죠? 그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거 나오면 틀려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니다.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대납세 의무에 관해서는 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등에 대한 개인별 과세에 관해서도 소득세법이 우선한다. 맞는 얘기죠? 부승연담이 연대납세 의무 개별세법 특례가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세법상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의 납세담보에 우선한다. 납세담보 개별세법 특례가 적용되죠. 맞는 얘기고. 세 번째, 국세에 관한 처분의 쟁송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재를 잠깐 볼까요? 우리 교재에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옛날 2015년 교재는 몇 페이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165페이지고, 그리고 핵심 정리는요, 72페이지. 72페이지, 괄호 1번입니다. 책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조세불복에 있어서 바로 그냥 소송 단계로 가기 전에 전치주의라는 걸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할 때는요, 행정심판법상에 나와 있는 심판 전치주의를 따르지만 행정심판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7장에 있는 불복 절차, 그걸 따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왜 그런가요? 다른 행정 어떤 처분보다 세금이라는 거는요,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치는 규정을 세법에 별도로 둔 거야.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적용하지만 그게 행정심판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세기본법에서 배웠던 7장 조세불복 절차를 따라서 전치주의를 거칩니다. 그 내용이 행정심판 전치주의 2번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요게. 그래서 교재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하고서 쭉 나왔죠. 한
첫 번째 줄 끝에 읽어봅니다. 한편 이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조세 업무의 기술적 전문적인 특성으로 인해 행정심판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치주의는 거치되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쳐라. 행정심판법 따르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옵니다. 문제로 돌아오셔서 동그라미 3번 다시 읽어볼게요. 국세에 관한 처분의 쟁송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세기본법상 전치주의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불복 절차를 따르는 거야. 그래서 3번은 틀린 얘기죠. 4번 경정청구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에 우선한다. 관경환보, 경이 경정청구죠. 따라서 개별세법 특례가 적용되네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세법 특례 규정이 5번처럼 나올 수도 있고 6번처럼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기간